네, 안녕하세요. 원희원희 하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넥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증설과 CMO 기대감으로 주가 재평가 받을까라는 그런 토픽을 좀 잡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 최근 이슈를 좀 살펴보면 부산시는 이제 28일에 바이넥스와 의약품 제조 시설 증설 투자 MOU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규모는 443억 원을 좀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연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큽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보다는 3배나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증설하는 것이 결국엔 CMO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 보관량과 또 출하량이 상승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CM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도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과 이제 삼바가 4공장, 3공장 이렇게 지으면서 이제 생산량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이넥스도 이와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2022년 2월 정도에 준공이 이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백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죠. 일단은 모더나 생산 백신 관련된 이제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4군데 정도라고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의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런 위탁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한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 CEO와 통화를 했고, 그래서 백신 물량을 2배 이상 공급하기로 합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 모더나가 개발하고 있는 이제 mRNA 리보핵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 배양 방식의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되는 기업이 이제 뭐 화학, 바이오 사이언스, 그리고 바이넥스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바이넥스는 연 1000만 병 생산 시설을 좀 갖춰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19일에 코로나 백신 임상 원재료 의약품 생산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제넨바이오 또 다른 한 3-4가지 기업과 같이 해가지고 지금 임상 같은 거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주력은 이제 제넥신 쪽이죠.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셀트리온 원료약품 납품 등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뭐 이제 이런 부분의 기사 같은 거 보시더라도 뭐 확실하지 않다, 뭐 조심스럽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잠재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생산 가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죠. 왜? 이미 원료 의약품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CMO 부분으로 만약에 간다면 충분히 파트너사로서 뭔가 좀 이렇게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당연히 주가에는 크게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결국엔 CMO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CMO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지금 글로벌 의약품 CMO 수주 증가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위탁 생산 시설이 이제 14조 규모에서 이제 30조로 연평균 13.4%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일정 부분을 파이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이 파이가 계속 커지면 결국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가 계속 커지면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같은 점유율을 가지더라도 결국에는 굉장히 크게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의약품 시장에 이제 이런 개발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원자재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송도 공장 그리고 오성 공장 이렇게 해가지고 12,000리터 부분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보고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약품 전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약품 CMO 산업의 경우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다. 바이오시밀러가 결국엔 이제 복제약 부분인데 원약 같은 경우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특허가 끝나면 이제 복제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생산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의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성장성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성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장기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좀 판단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향후 글로벌 제약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연평균 최소 6%는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바이오 약품, 그 다음에 이제 설리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더 높아진 거예요. 설리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지금 이제 57조 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보수주 앞에서 지금 13% 정도까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또 CMO 시장 요거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평균 시장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산업이 점점 커진다는 거는 지금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몰라도 이제 커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공장을 증설을 얘네만 만약에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셀트라든지 삼바라든지 이런 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은 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MO 업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런 중소규모 쪽인데 이거랑 이제 기업 가치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좀 차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는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주요 제품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 약품 위탁 생산 부분이 CMO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35%의 매출 비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방긋방긋 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제품 매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막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무난하게 흘러가겠지만, 여기 이제 윗부분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 회사의 이제 성장을 좀 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매출은 누적 늘어났고 지금 현재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고 순이익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제약바이오가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좀 괜찮다, 견조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는 차트입니다. 차트 부분인데 사실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라인에서 지지가 한번 나왔고 요 박스권에서 한번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박스권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끌 수 있는 라인들이 여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여기가 요 하나 조금 더 이제 살살 해보면은 여기 라인이 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끌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거 라인이 좀 돌파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 돌파하면 일단 31,000원, 여기 31,000원 부근인 것 같은데 요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일단은 이렇게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인데 저번에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양봉으로 채워주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상황에선 사실 33,000원에서 35,000원 사이 여기로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세우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라인에서는 충분히 좀 매집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타이트하게 보신다면 이쪽 라인을 조금 이제 이탈 라인으로 보시고, 만약 여기 이탈하면 여기에서 다시 잡으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20주선에서 좀 반등이 나와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이 만약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은 결과적으로 3만원대 초반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게 N자나 V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뭐 셀트리온이랑 만약 같이 한다라고 엮이기만 해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해서 좀 조정이 나왔지만 두 달 동안은 이게 올라가기만 한다면은 이평선 자체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음봉만 안 나오면은 충분히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정비열이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6식 골든 나면서 한번 나왔죠. 그래서 좀 눌리던 라인에서 지금 한번 호흡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월 중에도 이게 유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괜찮으신다면 충분히 좀 강한 시세를 나타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0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회색선을 뚫고 내려가다가 이제 좀 장대 양봉들이 나와주면서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 일반적인 반등 라인까지는 잘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 이제 캔들 자체로 좀 안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28,000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을 뚫어줘야 여기 위에 갭이 있었는데 갭 부분 메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윗라인까지 3만원 정도까지는 3만에서 31,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좀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한 15%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이제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여기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여기 라인까지 한번 또 빠질 거예요. 뭐 강하게 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상승전 가격까지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단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28,000원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 라인을 다시 깨면은 여기까지는 한번 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물타시기보다는 여기에서 일단은 자리 잡는 거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MO 쪽으로 지금 좀 치중이 되고 있고 실적도 뭐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이 좀 그래도 나오긴 했어요. 상승하고 이 일단은 대세 두 번째 상승 초입 부분 까지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매집을 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라인부터는 좀 매집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이제 중기적인 관점, CMO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미래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볼만하거든요. 실적도 뭐 그렇게 완전 박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무난하게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CMO 부분으로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단기적인 시세가 좀 많이 나올 것이고, 그때는 좀 분할적으로 일단은 좀 대응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넥스 좀 정리를 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또 이번에는 유튜브를 조금밖에 안 했었지만 올해는 이제 1년 내내 아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많은 소통하면서 또 많은 내용들 많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